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의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영어 수업이 하나 있는데요. 자,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 방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을 총 4번에 걸쳐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학생들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어 공부 어떻게 오셨나요? 항상 그런 고민은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영어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란 거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영어 교육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교수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인이 와서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정답이 있느냐? 특별히 없습니다. 영어 교육에 정답이 있느냐?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저와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뭐 정답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그걸 찾아가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방법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이 방법이 조금 더 맞다, 혹시나 이 방법이 좀 더 관심 있다, 그러면 또 혹시 다른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이렇게 글을 쓴 건데요. 제가 운 좋게도 요것을 제 기존에 있었던 대학원생에게 얻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볼게요. 여기 참고로 학생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제가 제 이름으로 바꿔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Hello everyone, my name is Yeonjun Lee and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favorite character today. My favorite character is Terminator and he is from the movie called The Terminator. The Terminator is a hero who comes from the future in this movie. He has a mechanical body. His mission is to protect his master's family against bad guys. The Terminator is tall and strong. He looks stubborn but is thoughtful when helping his master's family. At last, he saves them by risking his life because of his personality. There are 2 reasons for liking the Terminator. First, he's good at fighting and defends enemies easily. Secondly, he's a unique character I haven't seen before. 어떠세요? 꽤 잘 쓰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 정도 영어 구사력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저에게도 5학년 정도 되는 딸이 있는데 이 정도 문장 구사력 안 보여줍니다. 네. 영어 교수 딸도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랑 이제 과외 선생님이랑 이제 이게 요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Terminator. 이것을 관사를 써야 되냐? 아무래도 고유명사다 보니까 관사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이 학생에게는 고유명사를 가르쳐야겠다. 관사 활용법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질 수 있나요? 뭐 조금은 가질 수 있겠지만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도 조금 더 이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 미국인 친구들이랑 한 번 더 대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요. 이렇게 보시면 잔뜩 수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오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터미네이터가 이제 뭐 여러 편이 나왔지만 이 친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2편인 것 같아요. 자, 2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2편의 제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냥 Terminator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movie called The Terminator라고 했어요. The Terminator는 터미네이터 1편이에요. 혹시나 터미네이터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스포가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래 지난 영화라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아노드 슈왈츠제네거는 착한 사람으로 안 나옵니다. 악당이에요.
걔가 가장 악당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부 얘기한 뭐 가족을 지킨다, 영웅이다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내용적으로 초반부터 전제를 잘못 깔고 시작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접고 들어가서 이 친구가 1편과 2편을 조금 혼돈했으니 2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부분들은 Terminator is a hero라고 하죠. 영웅, 뭐 자기한테는 영웅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is mission is to protect his master's family against bad guys. 나쁜 놈으로부터 자기 주인의 가족을 보호한다. 이 편에서 걔가 가족을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예, 주인만 보호해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가족을 지킨 것은 주인이 얘가 우리 엄마도 구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명령 복종이기 때문에 같이 결코 영웅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Thoughtful when helping his master's family.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조인간이에요.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감정이 드러난 적이 없는 그런 로봇입니다. 참고로 주인공이 단순히 그 인조인간 터미네이터랑 인간관계를 맺었을 뿐 실질적으로 터미네이터는 그닥 그렇게 감정의 변화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f his personality, 성격 때문에 그랬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Good at fighting and defends enemies easily. 자, 1편을 제외한 아놀드 슈와르츠제네거 터미네이터가 악당으로 나온 1편을 제외한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에서 터미네이터가 단 한 번이라도 잘 싸운 시리즈가 있느냐? 단 한 편도 없습니다. 항상 깨지고 부서지고 고생해서 겨우겨우 해서 이겨낸 게 바로 아놀드 슈와르츠제네거의 터미네이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인간들과 힘을 합쳐 미래를 살린.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잘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내용상. 그리고 그 다음으로 He is a unique character I haven't seen before. 굉장히 독특하대요. 뭐가 독특한지 모르겠지만 뭐 로봇랑 뭐 쌓여 있는 게 좀 독특한가 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아이언맨도 있고 분명히 로보캅도 있고 한데 왜 이것만 독특하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같이 상의한 결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굉장히 잘 썼는데 어느 순간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써버린 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요. 형태보다는 내용의 중심을 둬야 하는 부분에서 형태에 너무 중심을 둬서 그래요. 너무나도 문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형태에 너무 초점을 두었을 때 영어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학생이 여전히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대학원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물어보렴. 얘가 정말 터미네이터를 봤는지. 아니나 다를까 보지 않았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어디서 그 리뷰를 보고 간단하게 쓴 거랍니다.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내용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될 수 있어도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는 뭐가 이상하다? 내용이 틀렸다? 이런 내용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형태에만 집중한 나머지 문화나 배경 이런 것들을 간과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은 그래서 변화된 학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차 보이시죠? 다 보신 적 있나요? 다 보셨다면 이걸 시청하고 계신 게 놀라울 것 같습니다. 저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차들은 어때요? 물론 뭐 저희 집 차고에 이런 차가 있지는 않지만 요새 볼 수 있는 차죠. 차는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휘발유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도 가고 다양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정말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핸드폰 기억하세요? 이게 전화기죠. 이런 전화기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이렇게 멋진 스마트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교실이에요. 그렇죠? 옛날 교실이죠. 딱 봐도 옛날 교실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선생님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같아요. 그렇죠? 근대 교실이에요. 여전히 학생들은 앉아 있고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를 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예, 물론 안에서 테크놀로지라든가 미디어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어요. 선생님들이 뭐 칠판에 쓰던 거를 뭐 화이트보드로 바뀌고 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고 뭐 이게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많이 생겼고, 물론 뭐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교실의 구조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생은 여전히 같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결국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선생에게서 정보를 받고, 교과서에서 정보를 받는 입장에 놓였다는 것은 예전의 교실과는 아직도 큰 차이가 보이질 않아요. 자동차와 핸드폰은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교실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도 안 변했느냐? 교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이미 많이 변했어요. 물론 옛날에는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리고 내준 숙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일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가치관을 두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배워요? 이제 많이 변했어요. 학생들은 구글을 쳐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정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직접 누가 가르치는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워본다든지, 아니면은 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네이버와 비슷한 지식아연 같은 데예요. 여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데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포럼방을 통해서 대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애플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뭐 애플 기계가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뭐 새롭게 해본다든지. 그리고 나서 특별히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선생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미 모르는 문제를 직면을 했을 때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여전히 정보를 주려고만 하죠. 저는 그래서 이 학생들을 Research Generation이라고 해서 R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조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세대라고 하죠. 우리 Z 세대, 저는 X 세대였지만 그런 밀레니엄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이 학생들이 R 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조사하거나 뭔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몸에 밴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관심사 중심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많이 하게 돼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관심사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는 이미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배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가 마음에 안 든다, 학원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스스로 유튜브 통해서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배워야 한다고 느꼈을 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목표한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요새 학생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교실은 그것을 따라오질 못했어요.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운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